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톡톡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최 기자와 함께 또 스포츠 톡톡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포츠 톡톡은 이태리 아이케어와 함께하고 있죠. 40년 안경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살펴드립니다. 스포츠 톡톡 오늘도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함께합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이야기 또 오랜만에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중반으로 점점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깜짝 뉴스긴 했는데, 예상했으나 깜짝 뉴스긴, 쇼킹 뉴스긴 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가 일찌감치 시즌을 포기하면서 아직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한참 남았거든요. 그런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데버스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트레이드해버렸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몇 년 만에 온 찬스거든요. 그렇죠. 포기할 수가 없는 시즌이 됐어요,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타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좀 거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데버스라는 사실 너무나 좋은 자원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은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되고 니즈가 있었고 일단 보스턴 입장에서도 사실 시즌 초부터 이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완전 언해피였죠. 네, 데버스. 이 데버스는 3루는 내 자리라는 생각이 강했던 선수인데 이 브래그먼 오면서 어떻게 보면 자리를 강제로 양보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누가 봐도 수비는 데버스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선수여도 근데 구단이 데버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브레건을 데리고 와서 3루를 줘버리고 데버스는 그냥 넌 지명타자로 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게 좀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자신은 프랜차이즈 스타고 보스턴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데 팀이 이렇게 나를 존중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뿔났고 사실 초반에 이게 데버스 맞나 싶을 정도로 부진했죠. 네. 그냥 이 스윙이 공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스윙을 하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성적을 했는데 그래도 올라올 선수가 올라온다고 에버리지를 거의 다 지금 한 상태예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지명타자로 뛰다가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뛰다가 1루 비니까 또 1루 가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폭발하지 않았는가. 그게 좀 컸던 거. 그래서 데버스도 이거는 나는 정말 이거는 못 참겠다 한 상황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보스턴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요 샌프란시스코 결정되고 첫 한마디가 데버스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어느 위치든 가서 뛰겠다. 그랬어요. 3루 고집 안 했어요. 물론 체프먼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3루 못 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러니까 1루건 지명타자건 어디든 뛰겠다. 팀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보스턴에서는 그런 말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3루를 고집한다기보다는 이게 사람의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감정이에요. 존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는 어쨌든 데버스라는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말 필요했던 꾸준히 활약하는 좋은 타자지 않습니까? 검증된 타자지 않습니까? 데려오면서 한번 달려보게 됐는데 문제는 시즌 초 돌풍을 일으켰던 주인공 이정우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 깊은 부진에 좀 타격 부진에 빠져 있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휴가 가기 전에 했던 말이 6월 이정우 두고 보세요. 반등할 거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저는 키움 팬으로서 이정우를 계속 봤던 사람이잖아요. 이정우가요. KBO에서 6월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6월에 올라오는 선수였군요. 6월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초반에 부진했더라도 이 5월 말 되면서 6월에 완전히 폭발을 했던 선수거든요. 커리어 내내 그랬어요. 6월은 항상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한다고 봤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약간의 부상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옆구리 쪽에 이 MRI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는데 본인이 느끼는 미세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계속 신경 쓰이는 뭔가 부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뭔가 불편함이 좀 옆구리 쪽에 있다. 그렇죠. 이제 데일리나 이렇게 부상자 명단에 오를 정도는 아니지만
뭐 수비도 가능할 정도긴 한데 근데 사실 시즌 치르면서 야구 선수들이 부상을 달고 살기는 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근데 사실 조그만 부위도 아니지 옆구리 부상이면은 부상이. 사실 허리 회전으로 치는 게 타자인데 네. 그게 조금의 미세한 변화라도 있으면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정후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뭐 예. 메이저리그가 그냥 두지 않죠. 그렇죠. 네. 뭐 이정우의 약점이라는 부분 지금 그 빠른 볼 대응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타선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슬럼프예요. 네. 타선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도 고액 연봉자로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크죠. 없네. 네. 그리고 뭐 시즌 초반에 얼마나 전국적인 주목이 이정우 선수한테 갔습니까? 그리고 사실 항상 클린업 트리오에 있다가 네. 최근에는 6번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7번까지 하면서 네네. 감독이 이 멜빈 감독이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네네. 하위 타선에서 넣어준 건데 사실 그래 물론 중요한 볼넷 넣어서 출루는 했지만 사실 정타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이정우 선수가 어차피 극복은 해야 돼요. 네. 고비는 분명히 올 거라고 네네. 봤는데 가장 시즌 중에 큰 고비가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뭔가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구단들이 이정우 선수를 주목하면서 이제 분석하고 정교하게 수싸움이 들어오는데 이정우 선수는 사실은 그렇게 정교한 수싸움을 하는 그런 유형의 타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감각이 워낙 좋고 네. 본인 노력도 하지만 이 공을 맞히는 컨택 능력이, 능력에서는 그렇죠. 정말 네.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정우 선수가 투수들을 그렇게 많이 분석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이 스윙 메커니즘대로 하는 선수인데 사실은 그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네. 아무래도 이 옆구리의 미세 통증이 가장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보면은 몸 쪽에 약간 빠른 볼, 네, 그리고 약간 몸 쪽에 라이징 패스트볼이라든지 뭐 그런데 상당히 약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헛스윙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김혜성 선수 사례처럼 이정우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맞춰서 이제 뭔가 조금 타격 폼이라든지 또 수정의 본인의 스타일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런 평가 받는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다. 시즌 중에 네. 이 정도 레벨인 선수가 스윙 폼을 변화를 준다. 저는 네. 외래 도구로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레벨의 선수는 사실은 본인이 알아요. 네. 본인이 물론 팀에서 비디오 분석 이런 걸 해주겠지만 본인이 결국은 이 기술적인 면보다는 저는 이 부담감, 정신적인 그리고 옆구리 통증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부진이 오는 거거든요. 5월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 본인이 이걸 해야지 뭐 글쎄요. 타격 폼에 손을 댄다거나 저는 더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큰 기술적인 어떤 조정보다는 심리적인 뭐 몸 컨디션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개선하면서 반드시 또 지금의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이정우에 대한 변화에 이정우 선수도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런 타격폼 물론 추신 선수도 타격폼했지만 사실 시즌 중에는 안 했거든요. 네네. 스프링 캠프 이 기간 동안 했지.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본인이 느껴서 하는 거면 저는 오케이. 그렇지만 시즌 중에 이렇게 타격 폼에 손댄다는 건 전 반대입니다. 네. 아무튼 뭐 생각보다는 이정우 선수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다 구단들의 이정우 선수의 대응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이제는 투수들이 대놓고 그냥 페스트볼 몸쪽에 팍팍 꽂아 넣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구위 자체가 KBO랑은 확실히 다르죠. 다르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정우 선수가 물론 작년에도 부상 있었지만 그런 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적응할 것이다. 네, 네.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면서 이정원 선수도 좀 더 뜨거워지기를 배트가 뜨거워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김혜성 선수는 그래도 뭐 자기 역할을 쏠쏠하게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이 좀 덜해서 그럴까요?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대타로 나와가지고 네. 컨디션 관리가 정말 힘든 어려운데 일이죠. 야 김혜성이 지금 그걸 해내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어제는 사실 선발로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
뭐 최선의 노력을 해. 물론 팀은 졌지만 네네. 야, 이 샌디에고랑 다저스 4차전은 네. 보는 내내 긴장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어제 폭발했잖아요. 네. 벤치 클리어 그러니까 사태가 나오고 그게 아주 두 팀의 라이벌이 이번 시즌도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벌 이 지금 심리가. 8월 중순에 한 번 또 만나거든요. 네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이게 이정우 선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느끼는 게 추신수 선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신수 선수가 이제 지난 며칠 전이었죠. 한국에서 은퇴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국에 굉장히 생각보다 있을 때요. 성대하게 했어요. 사실 바쁜 휴가 기간이었지만 짬을 내서 가보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트라이 많이 했어요. 어허. 표를 못 사요. 아, 네. 아니 지금 요즘에 추신수 은퇴식뿐만 아니라 한국 KBO 표 못 표를 못 구한다고 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매진이에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롯데와 경기였고, 그리고 또 벨틀에 콜 해멀스 같이 또 축하해주러 오고 아마 저 겨울 굉장히 그래서 성대하게 이제 했는데 한국에서 TV로 봤거든요. 네. 아,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정말 뭉클했고 특히 이제 벨트레랑 콜 해멀스가 초청 네. 응한 것도 사실 대단하고 네네. 바쁜 시간에 좀 내주고 진심으로 추신수를 존중하고 축하해주는 모습이 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메이저리그 경력을 접었기 때문에 조금은 섭섭하게 사실은 관중도 없이 그렇죠. 네, 이렇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섭섭하게 아쉽게 좀 마무리했는데 추신수 선수가 그래도 한국에서 성대하게 좀 은퇴식을 사실 구단에서는 네. 작년에 네. 시즌 중에 은퇴식 계획을 했거든요. 네네. 추신수 선수가 워낙 그 팀이 5강 싸움을 하고 있던 거라서 네. 고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글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 추신수의 판단이 옳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상황. 네. 지금 구단주 보좌역으로 하면서 뭐 그래도 팀에 소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그리고 아직은 시즌 중반이니까 그렇게 지금 순위 싸움이 물론 치열하지만 그래도 시즌 막판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상태에서 구단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본인도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그러게요. 네. 추신수 선수가 어쨌든 참 다시 한번 이런 선수가 나올까 싶은데 15년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진짜로 또 뭐 통산 OPS가 8할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단한 거죠. 이 출루율 면에서는 네. 메이저리그 전체 실수를 봐도 정말 메이저리그 레전드와도 출루율만에서는 그렇죠. 진짜 추신수 선수는 그 대열에 낄 수 있는 선수. 출루율은 뭐 정말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탑급 네. 수준이었다고 보고 괜찮은 안타 생산 능력에 또 장타를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장타력도 있었고 네. 주루도 좋은- 도루도 네. 괜찮았고요. 20을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메이저리그에서 사이클링 히트도 했죠. 네. 진짜 메이저리그 팀에서 우승 반지만 없을 뿐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이룰 거는 그렇죠. 거의 다 맞아요. 이룬 선수예요. 네. 올스타도 출전했고요. 네. 클리브랜드 시절에 뭐 후반기라든지 그다음에 신시내티 시절이라든지 뭐 그럴 때의 활약은 진짜 전성기 때 활약은 사실 그때 이제 부상 때문에 올스타가 몇 번 무산이 됐는데 뭐 올스타전을 나가도 여러 번을 나갔을 만한 성적을 꾸준하게 15년 그리고 동안 텍사스 거뒀다는데. 레인저스에서도 네. 물론 말이 좀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텍사스 팀 내에서 추신수 선수만큼 꾸준히 해준 선수 찾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지구 우승할 때 당시에 추신수 선수의 후반기 반등 추신수 활약이 아니었으면 없었으면은 못했습니다. 네, 그때 지구 우승 못했죠. 저는 네. 단언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텍사스도 충분히 또 자기를 해주면서 8월에 텍사스 경기에서 추신 선수가 시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단도 이제 그때 아쉽게 좀 보냈는데 추신 선수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시구하면서 네. 또 박수를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한국 선수가 뭐 이정우 뭐 이제 시작이니까. 김혜성도 뭐 이제 시작이고, 근데 이정우 선수가 약간 지금 부진하지만, 뭐 글쎄요, 뭐 추신수 선수 같은 통산 기록을 또 낼 수 있는 선수가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또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정우의 이런 야구 재능으로 봤을 때는 네. 부상만 없다면은 네.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면은 그렇죠. 정말 그래도 네. 현 시점에서 네. 추신수의 기록에 버금갈 도전할 만한 선수는 저는 이정우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뭐 일단 연봉 좋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출전은 거의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출전 보장이 가장 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김혜성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출전 횟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정우는 거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만 잘한다면은 저는 이정우는 뭐 앞으로 한 10년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네. 선수다. 그리고 김혜성 같은 경우도 이 출전 제한 속에서도 이 컨디션 관리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이 인성 자체가 좋다 보니까 선수단 내에서는 코칭 스태프면 다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 또 김혜성 실력으로 본인이 이거를 기회를 계속해서 얻고 그러다 보면 이 이정우, 김혜성 그리고 그리고 이제 김하성이 또 돌아오잖아요. 네. 이제 한 다음 주쯤에는 네네. 올 것 같더라고요. 네. 김하성은 또 팀 내 지금 최고 연봉자예요. 그렇죠. 네, 간판 타자죠. 네, 그다음에 다 보여줬어요. 더 네. 이상 보여줄 게 없는 네네.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세 선수의 행보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응원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신수가 정말 또 이런 수가 나올 수 있을까 만한 기록을 세우고 이제 뭐 이제 떠나갔는데 그 기록을 쫓아가는 또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기를 어떻게 보면 이런 해봅니다. 선구자들이 있다 보면은 네. 후배들이 자극이 되고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추신수는 정말 위대하다. 네. 자, 오랜만에 또 메이저리그 또 한국 선수들 현재 상황들 조금 짚어봤는데요. 이정우 선수 조금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나 뭐 조만간 네. 극복하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자고 또 믿으면서 오늘 스포츠 톡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톡톡은 꼼꼼한 눈 검사, 안과 종합 검진, 최신 유행 안견테와 선글라스, 눈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또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날이 좀 덥습니다. 여러분 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